안녕하세요, 일론입니다. 다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오래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너무 즐거운데요. 조금 있다가 아들 이제 복사 서는데 사진 촬영을 해야 돼서 좀 쉴까 하다가 짬나는 시간에 영상을 하나라도 더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M11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 달 지나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콘텐츠 때문에 밀려서 M11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M11이 좋은 5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10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킵하는 이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정말 M11을 공격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M10을 후반에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M10에 이제 손이 가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꾹 참고 일할 때 빼고는 개인적인 촬영에는 정말 다 M11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느꼈던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5가지 이유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11의 가장 큰 장점은 훨씬 좋아진 DR입니다. DR이라는 건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인데요. 사실 M10을 제가 처음 구매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타사 카메라, 저는 이제 요걸 사용하기 전에 캐논, 그 다음에 후지 2가지 바디를 약간 공격적이라는 뜻은 다양한 바디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그 뒤에 M10으로 넘어오면서 느꼈던 거는 얘는 로우 데이터에 정말 풍부한 데이터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이내믹 레인지가 정말 풍부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영역은 좀 뭉개지더라도 언더 쪽에 디테일은 정말 무섭게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M11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M10보다 훨씬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습니다. 아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니멈 한 스탑에서 아마 1.5 스탑,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2스탑까지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6천만 화소에서 3600만 화소로 화소를 체인지하면은 이런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11을 사용할 때 이 높아진 다이내믹 레인지 때문에 안부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더 늘어나서 사진 찍을 때 상당히 좀 편하게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제 사진을 가능하면 크롭하지 않고 거의 풀 이제 프레임 가득히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화소에서 크롭을 자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베너핏은 저한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천만 화소에서 3600만 화소로 이제 미드 정도 설정이죠. 이렇게 설정하고 사진을 찍으면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훨씬 좋아집니다. 어둠에도 좀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설정을 하면 이 M10 대비 6천만 화소에서 3600만 화소로 화소를 설정하고 찍었을 때 어둠에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M11을 꼭 구매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터리 타임인데요. M10도 저는 후면에 LCD를 다 끄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찍고 나면은 이 후면에 LCD에서 다들 풀뷰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라이브 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예 촬영하고 나서도 프리뷰가 몇 초간 뜨지 않게 설정을 했고 사진을 찍는 내내 LCD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름 카메라랑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MP 필름 카메라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MP 필름 카메라와 동일하게 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거의 한 달을 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정말 무섭게 길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점은 내장 메모리인데요. 내장 메모리는 저는 평소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장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상업 촬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또는 아니면 개인이라도 이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촬영이라고 하면 백업을 내장 메모리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제가 지금 뭐 사진을 한 15년 이상 찍었지만 한 번도 메모리 카드가 페일리어를 나서 이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던 사진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또 한 3년 정도 주기로 제가 옛날 메모리 카드는 다 버리고 새 걸 사용해서 뭐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전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3년 정도 사용하면 길어도 5년 이내에는 다 옛날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고 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라이프 스팬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에 중복해서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도 제가 마운트하고 있는데요. 이 렌즈 아포 주미크론이거든요. 거의 M11에서 지금 붙박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녀석인데 M10에서 아포 주미크론을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M11은 이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11에서는 아포 주미크론의 성능을 정말 M10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레벨업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밀도도 더 높은 것 같고 약간 더 선명한 느낌, 그래서 더 선명한 느낌도 들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 모두 다 M11에서 M10 대비 체감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M11을 사용해야 된다면 이 5가지의 장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발색 측면에서 M10 대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완전히 다른 카메라라고 보더라도 얘가 빨간 기운이나 마젠타 뭐 색감이나 또는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도드라지게 보여서 특히 인물 사진에서 저는 고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M11에 맞춰서 보정하는 스타일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처음에 M10에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M11에서는 몇 단계 더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얘가 다른 카메라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프리징 현상이 아직도 발생합니다. 펌웨어도 업그레이드 했고 굉장히 하이 스피드 SD 카드도 사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프리징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사실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M10을 사용하면서 독일 회사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약하구나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신뢰하고 찍는 데는 M10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M11은 이거 뭐 프리징 현상이 생기면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객 촬영하는데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꼈다가 프리징 현상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작업을 한 다음에 뭐 하이스피드 SD 카드로 교체하고 이런 걸 한 뒤에 지금은 프리징 현상이 한 달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이게 발생한다는 건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라이카 본사에서 미래의 펌웨어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하면서 완전히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카에서는 프리징 현상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샌디스크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제 경험에는 제가 갖고 있는 아무리 빠른 하이스피드 샌디스크를 사용해도 오히려 샌디스크를 사용했을 때 더 프리징 현상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걸 사용하거든요. 요거
이제 프로그레이드 SD 카드인데요. 얘를 사용한 뒤부터는 프리징 현상이 샌디스크 대비는 훨씬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도 커머셜 촬영을 할 때 고객 사진을 찍다가 프리징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다행히 제가 M10을 갖고 다니면서 같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얘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M11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M10을 그대로 킵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M10을 오래 사용하시다가 M11을 구매한 뒤에 두 개를 사용해 보고 어느 하나를 방출할지 좀 결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M10이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얘는 저는 발색을 거의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만족 중에 하나인데요. M11은 이런 부분에서 보정해서 발색을 조금 건드려야 된다는 점이 엑스트라 스텝을 더 건드려야 되는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색 때문에 M10을 킵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프리징 현상이 M11에 생기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M10으로 백업을 하는 목적이 또 생겼기 때문에 M10을 저는 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그 개인적인 촬영일 때 취미로 찍을 때는 다시 배터리를 좀 뺐다가 넣어서 프리징 현상을 피해서 다시 찍으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면 백팩에 M10 하나 정도 더 넣고 다니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M10을 처분했을 때 렌즈 하나라도 보태서 더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업 촬영할 때는 아직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발생할 그런 프리징 현상이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M10을 아마 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의성인데요. 보통 이것도 이제 제가 상업 촬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M11에 저는 50mm 아포를 붙박이로 사용하는데 얘는 보통 이제 35mm 여기 있네요. 35mm 요 룩스를 제가 붙박이로 넣고 주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뭐 공간 촬영을 해야 될 때면 24mm 엘마를 제가 마운트해서 사용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렌즈를 교체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교체하고 났더니 다시 다른 화각의 렌즈가 필요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촬영을 멈추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는 교체를 하지 않고 카메라를 마운트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차라리 하나 더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라이카로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찍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아마 그 개인적으로 상업 촬영이 아니더라도 개인 촬영을 할 때 카메라 두 대를 들고 나가서 렌즈를 야외에서 교체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하시고자 할 때라도 M10을 굳이 처분하지 않고 내가 꼭 뭔가 이거를 다른 장비 업그레이드 할 때 예산을 보태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편의성 면에서는 두 개의 바디를 두 개의 서로 다른 화각을 마운트해서 이미 갖고 있으니까, 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으니까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M10은 저한테는 약간의 뭐랄까 감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7년 이상 제가 얘를 사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찍었고요. 또 얘 때문에 제가 상업 촬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M10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를 감정적인 이유로 내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M10을 아마 처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나중에 급하게 뭔가 렌즈가 눈에 들어왔는데 당장 예산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M10을 처분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거리 시일 내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M11과 M10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품 기준이라면 M10보다는 M11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M10 대비 조금 더 DR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은 이런 부분은 사진을 찍을 때 낮에도 장점이 있지만 밤에도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10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야간에 촬영 빈도가 적고 노출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 별로 찍을 일이 없다 라고 확신하신다면 M10도 충분합니다. M10도 다이내믹 레인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M10으로 그런 부분을 촬영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로 구매하신다면 지금 이야기 드린 그런 기준점에서 야간 촬영이나 아니면은 이 야간 촬영을 하더라도 룩스 렌즈를 쓰거나 심지어 나는 녹티 룩스가 있다 1.2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바디는 차라리 M11보다는 M10을 사용하시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색이 M11보다는 M10이 보정을 덜 하더라도 노출만 건드리면 그냥 사진을 완성하는데 훨씬 더 편집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징 현상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M10으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상업 촬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프리징 현상은 이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펌웨어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SD카드를 이런 프로그레이드 아니면 샌디스크의 가장 빠른 SD카드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프리징 현상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달에 한 번 생길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11을 프리징 현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난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11과 M10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라이카를 선택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대부분의 장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냥 편하게 저한테 유튜브에 댓글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그 질문을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2023년도에도 제 채널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를 걸을 때 꼭 한두 분씩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도 그냥 편하게 저한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더욱 더 제가 행복하게 이런 그 영상 생활을 콘텐츠를 만드는데 즐거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한 라이카 사진 생활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